5월 긴 연휴 뭘 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마블의 새로운 팀업 영화 실패한 영웅들의 이야기 썬더볼츠가 바로 4월 30일 드디어 개봉합니다. 고스트, 옐레나, 레드 게이디언, 버키, US 에이전트, 발렌티나. 그런데 캐릭터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어벤져스처럼 잘 알려진 영웅들이 아니라 과거에 상처 입고 실패했던 영웅들 혹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썬더볼츠의 멤버들은 이미 마블 영화 곳곳에서 등장해 각자의 상처와 과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의 서사 없이 그냥 보기엔 절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썬더볼츠를 200% 즐기기 위해 지금 꼭 몰아봐야 할 마블 영화와 드라마를 정리했습니다. 각 캐릭터의 과거를 이해하면 썬더볼츠가 왜 가장 위험하고 인간적인 팀이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썬더볼츠의 주요 줄거리를 먼저 소개할게요. 초능력도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포기도 없습니다. 어벤져스가 사라진 세상, CIA 국장 발렌티나는 실패하고 상처 입은 전직 영웅들과 스파이들을 모아 새로운 팀을 꾸릴 계획을 씁니다. 그녀가 설계한 위험한 함정에 빠진 이들, 옐레나 벨로바, 윈터 솔저 버키 반즈, 레드 가디언, 존 워커, 고스트, 그리고 태스크 마스터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별난 과거를 가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되어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맞서야 하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서로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들은 진정한 팀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해외 팬 프리미어에서는 벌써부터 MCU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플로렌스 퓨는 모든 장면을 압도한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마블이 돌아왔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썬더볼츠가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마블 최초의 실패한 자들이 뭉쳤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마블은 완벽한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실패하고 상처 있고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두 번째, 어벤져스가 사라진 지금 MCU가 선택한 새로운 방향이기도 해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다 떠났고 이제 마블도 뭔가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썬더볼츠는 바로 그 실험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그걸 진짜로 묻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배우 조합이 진짜 재밌습니다. 플로렌스 퓨, 세바스찬 스탠, 데이비드 하버, 와이엇 러셀. 각자 개성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점 팀이 되는 과정, 그 케미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해요. 네 번째, 무엇보다 이 영화는 감정이 중심이에요. 썬더볼츠는 단순히 악당 때려잡는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누군가에게 마음 한번 열어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서툴게 조금씩 팀이 되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따뜻하고 때론 좀 짠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는 재미도 있지만 생각할 거리도 꽤 많은 작품이에요. 이제 진짜 궁금하죠. 이 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부터 썬더볼츠를 더 깊게 즐기기 위한 몰아보기 리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작품은 앤트맨과 와스프입니다. 여기서 고스트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겉으론 앤트맨의 적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인물 진짜 악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본명은 아바스타. 아버지의 양자 실험이 폭발하면서 가족을 모두 잃고 본인은 분자 구조가 무너지는 사고를 겪게 돼요. 그 결과 그녀는 물체를 통과하거나 투명화되는 위상 이동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고통과 신체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저주에 가까웠죠. 이 상황을 이용한 조직이 바로 실드예요. 치료를 약속하며 그녀를 훈련시키지만 결국엔 그녀의 고통을 무기로 삼으려 했고 그 배신감 속에서 아바는 살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트는 단순한 빌런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생존에 절박했던 존재였죠.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왜 썬더볼츠에서 고스트가 누구와도 거리 두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 캐릭터는 꽤 주목받았어요.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인물, 더 깊이 다뤄졌다면 강렬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고스트를 연기한 배우 한나 존 케이먼 역시 이 배역을 정말 아꼈다고 해요. 최근 인터뷰에서 다시 고스트로 돌아온 걸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했고 썬더볼츠에서는 훨씬 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속 그녀의 첫 등장을 제대로 보고 나면 썬더볼츠에서 고스트가 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딪히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지 기대할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실패한 전직 요원,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워온 생존자, 고스트의 이야기는 썬더볼츠의 중심 감정선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바로 영화 블랙 위도우입니다. 이 한 편 안에 썬더볼츠 주요 멤버 3명, 옐레나 벨로바, 레드 가디언, 그리고 태스크마스터가 모두 등장하죠. 먼저 주목할 인물은 썬더볼츠의 핵심이자 차세대 리더로 떠오르는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옐레나는 어릴 때부터 레드룸이라는 스파이 양성기관에서 혹독한 전투 훈련과 첩보 기술을 습득한
최정의 스파이이자 암살자로 길러졌어요. 하지만 잠시 동안 가짜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그때 레드 가디언이 아빠, 멜리나가 엄마, 그리고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가 언니처럼 함께했던 시간. 누구에게는 잠깐의 임무였지만 옐레나에게는 진짜 가족 같은 소중한 기억이었죠. 하지만 그 짧았던 행복도 결국 사라집니다. 레드룸으로 다시 끌려간 옐레나는 세뇌 훈련을 받고 감정도 자유도 빼앗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나타샤를 다시 만나면서 옛 기억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지게 됩니다. 가짜였던 가족, 잃어버린 어린 시절,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옐레나는 그 상처를 껴안고 레드룸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이후였어요. 가장 사랑했던 언니 나타샤 로마노프를 잃게 된 거죠. 블랙 위도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옐레나에게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외로움이 남아있다는 걸요.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옐레나는 단숨에 MCU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하면서도 귀엽고 가벼워 보이지만 깊이가 있다는 평가였죠. 그리고 이제 마블은 옐레나 중심으로 새 세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플로렌스 퓨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옐레나는 실패와 상처를 끌어안고 성장하는 인물이라며 썬더볼츠에서는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나타샤의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가짜였던 가족, 잃어버린 언니, 그리고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 옐레나의 감정선은 썬더볼츠라는 팀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이제 상처를 숨기고 웃는 옐레나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과거에는 슈퍼 솔저였지만 시대에 잊혀진 남자 레드 가디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번엔 썬더볼츠의 또 다른 멤버, 러시아가 만든 슈퍼 솔저 레드 가디언 알렉세이 쇼스타코프입니다. 레드 가디언은 소련이 만든 말 그대로 러시아판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슈퍼 솔저 혈청을 주입받아 인간 한계를 초월한 힘과 신체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죠. 냉전이 끝나면서 영웅으로서의 가치도 존재도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후 레드 가디언은 레드룸의 비밀 작전에 투입돼 멜리나, 나타샤, 옐레나와 함께 가짜 가족을 연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임무였지만 알렉세이에게도 그 시간은 의외로 소중했던 걸지도 몰라요.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가족을 향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블랙 위도우를 보면 레드 가디언은 허세 많고 철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과거에 버려졌던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 이뤄보고 싶은 미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썬더볼츠 속 레드 가디언은 단순히 코믹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이야기. 웃기지만 짠하고 허세 뒤에 진짜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가 될 겁니다. 데이비드 하버가 연기한 레드 가디언은 해외에서도 가장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로 평가받았습니다. 허세와 외로움이 절묘하게 섞였다. 웃기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반응이 많았죠. 데이비드 하버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드 가디언은 실패한 아버지 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 썬더볼츠에서는 알렉세이가 허세만 부리는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짜 가족이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남자. 레드 가디언의 이 미련과 외로움은 썬더볼츠에서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썬더볼츠의 가장 비극적인 전사 태스크마스터, 본명은 안토니아 드레이코프입니다. 태스크마스터는 상대방의 전투 스타일을 한번 보면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전투 반사 능력을 가진 전사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사용, 블랙 위도우의 유연한 회피, 호크아이의 활 사격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전투 기술을 복제하죠. 그런데 블랙 위도우를 보면 이 인물이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태스크마스터는 레드룸의 수장이자 냉혹한 조종자인 드레이코프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타샤 로마노프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졌지만 이후로는 인간이라기보다 프로그램처럼 조종되는 전투 병기가 됩니다. 자의 없이 살아야 했던 삶, 기억은 남았고 감정은 지워졌고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남게 된 거죠. 이런 비극적인 설정 때문에 태스크마스터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스스로를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화 후반, 세뇌에서 풀려난 뒤 태스크마스터는 마침내 자유를 얻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이 사라진 채 남겨진 인물이 된 거죠. 블랙 위도우 개봉 당시 태스크마스터는 설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정체 공개가 너무 늦었고 감정선이 깊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평가도 많았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번 썬더볼츠야말로 태스크마스터의 진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 올가 쿠릴렌코는 최근 인터뷰에서 태스크마스터는 감정과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인물이라고 말했고, 이번엔 자신의 선택으로 싸우는 태스크마스터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태스크마스터가 썬더볼츠 팀 안에서 신뢰도, 감정도, 정체성도 처음부터 배워가야 할지도 모르죠. 모든 기술은 기억하지만 자신의 감정만은 기억하지 못한 사람. 이제 태스크마스터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선택으로 싸우는 태스크마스터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태스크마스터가 썬더볼츠 팀 안에서 신뢰도, 감정도, 정체성도 처음부터 배워가야 할지도 모르죠. 모든 기술은 기억하지만 자신의 감정만은 기억하지 못한 사람. 이제 태스크마스터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호크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옐레나 벨로바의 감정선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드라마입니다. 블랙 위도우 이후 옐레나는 언니 나타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때 발렌티나는 클린트 바튼, 즉 호크아이가 죽음의 책임자라고 속이고 옐레나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싸움 끝에 클린트와 나타샤 사이의 진심을 알게 되며 옐레나는 복수 대신 이해를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플로렌스 퓨가 드라마의 감정선을 단 몇 분 만에 장악했다는 극찬이 이어졌고요. 플로렌스 퓨는 최근 인터뷰에서 옐레나는 이제 진짜 사랑과 소속을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썬더볼츠 속 옐레나는 단순히 싸우는 요원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 새로운 가족을 찾으려는 여정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팔콘과 윈터 솔저입니다. 썬더볼츠의 핵심 축인 버키 반즈, 예측 불가한 변수 US 에이전트 존 워커, 그리고 이 모든 팀을 설계한 발렌티나까지 세 인물의 감정선과 갈등이 이 작품에서 처음 겹쳐지기 시작하죠. 이번엔 썬더볼츠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인물, 그리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상처를 지닌 영웅 버키 반즈, 일명 윈터 솔저입니다. 그는 원래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의 절친한 친구였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실종됐고 이후 하이드라에 의해 세뇌당해 수십 년간 살인병기로 살아왔습니다. 슈퍼솔저 혈청의 영향을 받아 강화된 힘과 반사신경, 회복력을 지녔으며 그 외에도 고도로 훈련된 암살 기술과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제야 겨우 자유를 얻었지만 문제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팔콘과 윈터 솔저 시리즈에서는 버키가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마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려 애쓰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 어떤 히어로보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시간이 길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썬더볼츠 안에서도 버키는 전직 히어로가 아니라 상처를 아는 인간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갈 인물이 될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버키는 MCU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세바스찬 스탠의 절제된 감정 연기에는 꾸준히 호평이 이어졌죠. 세바스찬 스탠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키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썬더볼츠는 그 여정의 다음 챕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본인이 팀의 정서적 중심 역할을 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어떤 히어로보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시간이 길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썬더볼츠 안에서도 버키는 전직 히어로가 아니라 상처를 아는 인간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갈 인물이 될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버키는 MCU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세바스찬 스탠의 절제된 감정 연기에는 꾸준히 호평이 이어졌죠. 세바스찬 스탠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키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썬더볼츠는 그 여정의 다음 챕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본인이 팀의 정서적 중심 역할을 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썬더볼츠는 단순한 팀업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작품들을 한 편씩 몰아보면서 각자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꼭 극장에서 썬더볼츠를 확인해보세요. 이번엔 화려한 능력이 아닌 상처와 인간미가 주인공입니다. 이상 썬더볼츠를 200% 즐기기 위한 몰아보기 가이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